자, 2부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민주당 장경태 의원과의 뉴스룸 1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또 법안도 내셨고 또 이 검찰 개혁 관련 시간표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그리고 장경태 의원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실 고발 1호 의원이기도 합니다. 예, 이 이야기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간 민주당 장경태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장경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봅니다. 예. 네, 오랜만이네요. 얼굴 네. 많이 탔네요. 일단 대선 때 탔는데요. 지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서 이게 끝이 없네요. 일이 예. 진짜. 제가 최근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 보면 선크림의 소중함을 한 번씩 느낍니다. 그 대선 기간에 타셨던 분들이 다들 회복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선크림을 발라야겠다는 생각이 나면 바르고 안 나면 그러니까 하루 바르고 3일 안 바르고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맞아요. 예. 네. 피부 관리는 소중합니다. 네. 자, 장경태 의원이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을 목소리 높여 오면서 장경태 의원은 뭐 꾸준히 같은 자리에 있었고, 또 이번에 법사위원이 되면서 관련 이야기도 더 할 것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 일단 현안 가볍게 몇 가지 좀 얘기하고 검찰 개혁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구속영장 청구. 네. 네. 일단 뭐 오늘이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인데 발부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지금 9일 2시에 이 영장 발부 관련된 실질 심사가 있죠. 실질 심사가 있는데요. 아마도 저는 구속 사유가 충분하기 때문에 영장은 당연히 발부될 수밖에 없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 내란성 불면증에 시달리다가 겨우 발벗고 잘만 하면 꼭 이렇게 거리를 활보하고 계셔서 저는 뭐 발부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아마 여러 가지 혐의점도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라든지 방해라든지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특수공무집행 방해, 이 경호법상의 직권남용 교사 등의 혐의로 혐의가 너무 많아서 외우기도 힘들어 죽겠어요. 이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장 발부는 뭐 기정사실이다 보고요. 뭐 영장과 별개로 지금 이 3특검 수사가 지금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아마 조만간 또 많은 또 다른 혐의점들이 또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 뭐 아시겠지만 이제 내란 혐의로는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때 당시에도 구속이 됐다가 법원의 구속 취소,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 등으로 석방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수사하면서는 또 다른 혐의들을 찾았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혐의가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그 중에서 좀 더 주목하는 혐의가 있습니까? 핵심적인 것이 이제 경찰 그 소위 국수본과 공수처와 국방부 조사본부 합수본에서 했던 이 수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법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또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장악 뭐 이런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적 하자와 이 위법한 어떤 헌법기관에 대한 침탈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 윤석열이 어떻게 하면 이 비상계엄을 그러니까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서 내란을 동원하는지 또 이 비합헌 서버 기록 등 이 증거인멸을 여러 차례 시도하는 등 또 직권남용을 하는 등에 대한 혐의가 상당히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 수사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이제 이 무인기 등으로 외환죄도 아마 수사 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가능성 매우 높다고 봅니다. 작년 10월 11월에 많은 국민들께서 왜 이렇게 오물풍선이 많이 다니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작전 수행 능력이 없는 소음이 아주 큰 이 무인기를 평양 상공에 날렸기 때문에 아마 북한이 항의성으로 오물을 보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한 외환죄까지 추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계속 여죄가 더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좀 체크를 해보자면 그 무인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무인기 뭐 요만한 작은 비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150kg이 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시끄럽고 보통 작전을 통해서 걸리지 않고 다녀오려면 1.2km 이상의 높이로 가야 되는데 이번엔 800m대에서 보냈다는 거고, 그 소음을 그대로 노출시켰다는 것이고, 평양 상공을 갔다 와서 추락해서 걸린 게 있었고 북한이 관련해서 비난 성명을 냈던 것인데, 오늘 뭐 보도 등을 통해서 확인되는 건 남포라는 시가 있어요, 북한에. 여기에는 그 군사 시설들이 많은 곳인데 여기도 보냈다. 당시 드론 작전 사령관의 직접 지시가 있었고 좌표도 드론 작전 사령관이 직접 찍어줬다. 뭐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든 분명히 확인되는 지점들이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당시 그 무인기를 직접 조종했던 분들의 증언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드론 작전 사령관 김용대 사령관은 아직도 현직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겠습니까?
본인의 혐의를 덜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고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미 드론사 창고가 화재 사건이 그랬었죠. 의문의 네. 화재 사건이 나서 어허. 사실상의 여러 가지 작전 문서를 태운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고요. 무인기 관련돼서 좀 말씀드리면 작년 10월에도 저희가 이 군사법원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갑자기 김용현 장관이 전군지휘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이 어수선한 과정 속에서 법사위 군사법원 국정감사가 빠르게 조기에 선회한 이 측면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가 좀 필요하다고 요청을 하고 있고, 당시 그날에도 이 언론을 통해서 평양 상공의 무인기 포착, 무인기 발견 이런 식으로 이 보도가 됐는데, 그 당시에도 저희가 무인기가 어떤 출처가 어디냐, 북한이 우리에게 보낸 거냐, 우리가 북한에 보낸 그렇죠. 거냐 했을 때 김영현 장관이 별 말을 안 했어요. 답변을 회피하고. 그 시간에 국회에 있었어요, 심지어. 예. 저희가 그때 국방부 10월 그러니까요. 11일 날 예. 국방부에 가서 저희가 군사법원 국정감사를 진행했고요. 그 당시에 그 무인기에 대한 출처에 대해서 아마 김영현 장관 분명히 알았을 텐데 제가 보기엔 법사위의 정당한 국정감사를 이 방해하기 위해서 또 해당 당일에 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고요. 날짜마저 그렇게 맞췄을 것이다. 사실 무인기도 이 보통 레이더망에 포착되지 않는 높이 그리고 않는 아주 이 뭐 고속 비행 또는 저속 비행 혹은 이 정말 뭐 소음도 그렇죠. 아주 이 낮은 이 단계로 아주 정교하게 제작을 하거든요. 근데 작전 수행 능력이 없는 거의 패급 이 훈련용 무인기를 날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금 이제 1.2km냐 800m냐 했을 때도 이 아주 저인망으로 비행하는 무인기도 있고요. 아주 고도에서 높여서 하는 무인기도 있고, 무인기도 뭐 사실상 프로펠러 소리가 나지 않을 정도의 아주 이 저음 속에, 그러니까 저음의 이 아주 소음이 아주 잘 처리된 무인기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 무인기들을 남포로 가면은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인천 같은 곳입니다. 평양에 진입하는 항구 도시거든요. 우리도 아시다시피 강화도와 임진관과 한강이 만나는 곳에 많은 뭐 해병대 이사단부터 시작해서 많은 군시설이 있죠. 군인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남포를 버젓이 날리고 날아다녔고 평양뿐만 아니라, 그래서 거기 북한에서 저희가 이렇게 대응하는 또 무인기 어떤 무인기를 보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인천공항과 또 저희 서울상공도 다 돌아다니고 뭐 저희 동대문과 중랑구까지도 돌아다닐 정도로 버젓이 서로가 무인기 무력 시위를 했던, 사실상의 전쟁 도발을 했던 겁니다. 무인기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날렸다는 것은 이 최소 국지 도발 이상의 대한민국의 젊은 장병들을 사지로 내몰 뻔했다라는 이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하나씩 둘씩 알려지고 있는, 그러니까 정말 충격에서 충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임 뭐 정보사령관이 썼다는 그 수첩, 노상훈 수첩을 보면 뭐 누구는 수거를 한다 그러고 뭐 어디 감히 하지 못할 표현들이 굉장히 많고, 연평도 꽃게밥 얘기도 하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뭐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뭘 구입했다는데 뭐 대부분 보면 고문 도구 같은 것들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 거고, 이 끔찍한 상황들이 뭐 계속 망치 이어지는데 뭐 이렇게 쇠사슬 같은 걸 해서 선관위에 투입하는 군인들이 가져갔었죠,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뭐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연결되면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국민들이라는 게 없었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고, 지금 특검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다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알게 될지 참 사실은 겁이 나기도 합니다, 저는. 예. 지금 뭐 여러 얘기들이 있어서요. 일단 궁금한 거니까 이거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집에서 뭐 몇십억이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도가 됐다가 지금 다시 삭제된 기사긴 한데요. 예. 뭐 아주 이제 또 이상민 법구라지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조심스럽게 드리면 뭐 소송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예. 루이비통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명품 가방에, 큰 가방이겠죠. 거기에 수십억의 현금 다발이 있었다라는 보도와 썰이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 압수수색 영장을 가져간 경찰들의 여러 복수의 증언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압수 물품에는 그러니까 압수수색할 때는 그 범위는 벗어난 거니까. 예, 범위와 특정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범위를 벗어난 거기 때문에 압수해 오진 못했지만 여러 가지 복수의 이 증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상민 장관도 소명을 하셔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재차 좀 압수수색도 해야 된다 보는데,
그러면 그 명품백에 뭐 명품백도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네네. 하죠. 8개, 9개 예. 정도 된다고 그랬죠. 여러 네. 개의 명품백에 있는 그 현금 다발 과연 출처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상민 장관이 현금은 그렇게 재산신고를, 또 고위공직자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해야죠. 재산신고를 해야 되는데 재산신고 내역에는 없는 돈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소명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상민 전 장관은 그 이 비상계엄 내란 국면에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이것 때문에 사실 당시 2월달에도 압수수색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돈다발이라는 것과 본인이 받고 있는 혐의와의 연결성, 뭐 비상계엄 혹은 내란 상황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내용들도 있는 것이고, 특검에서 이걸 들여다본다라는 언론 보도상으로 보자면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뭐 또렷이 나오는 게 없어서 궁금한 상황이고요. 또 하나 법사위원이시니까 네, 지규현 판사 계속해서 내란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룸사롱 접대 의혹이 있었던 건 우리 온 국민이 사진을 받고 다 아는데 왜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까? 대법의 그 윤리감사관실 뭐 조사를 한다는 얘기는 있었는데 왜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기현 부장판사가 소위 룸사롱에서 삼겹살을 먹었다 이런 말도 안 된 말들을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윤리감찰단이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 법사위에서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저희도 질의를 했습니다. 법사위 차원에서. 그때도 지금 뭐 감사가 진행 중이고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뭐 발표할 예정이다라고까지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좀 기다려보고 있는데, 어찌되었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대법원의 감사를 좀 저희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뭐 예를 들면 윤리감사관실에서 보는 것 자체가 이 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것에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공정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런데도 네.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뭔가 결론은 안 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한번 여쭤봤습니다. 맞습니다. 자, 법사위원이시고 민주당이 지금 진행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이라는 것에 이제 4대 입법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뭐 이 내용도 설명도 듣고 관련해서 뭐 속도랄까요? 혹은 검찰 개혁의 시간표 이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그 4개 법안을 내셨잖아요. 검찰청 폐지와 공수청, 중수청을 만들고 국가수사위원회도 만드는. 네. 이 내용을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서 수사 전문기관, 기소 전문기관으로 만드는 과정이고요. 검찰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표적 수사, 기획 수사,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전혀 없어질, 정말 공소기관으로서 정말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의 수사기관이 생김으로써 그동안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그리고 중수청이 이제는 뭐 수사기관이 더 다변화하면서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더 완벽하게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법이 4개가 필요한데요. 예. 이 폐지 법안도 입법 사안입니다. 그래서 검찰청법이 있는데 현재 검찰청법 폐지를 또 입법을 하는 거고요. 예. 이 폐지하면 이제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대안 입법입니다. 그래서 공소청 법안, 또 중대범죄수사청 법안, 그리고 이 국수본과 이 공수처와 중수청 간의 이 수사권 관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쟁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주 중립적이고 공정한 수사기관을 선정하고 이 관할을 분리해 줄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법이 되겠습니다. 요 법들을 만들자라고 얘기가 됐고 4명의 의원들이 입법을 했고, 지난 3일 법사위 상정이 됐고요. 이제 내일 모레인가요? 공청회도 예정이 돼 있다고 네, 들었는데요. 수요일날 이 다음 주 수요일이죠. 이번 주인가요? 잠깐 제가 이번 주죠. 이번 주 수요일이죠.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네, 이번 주 수요일에 이 검찰 개혁 법안 공청회. 공청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당 대표 후보로 나와 있는 두 분, 그 공의하시는 얘기가 이제 추석 전에. 그렇죠. 뭔가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법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추석 전에 뭔가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일단 이 법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1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이 아무래도 법이 바로 통과되고 나서 공포된다고 해서 인사와 예산 또 공간을 바로 분리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나눠가는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분리하는 과정을 1년 정도로 잡은 거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추석 전이면 얼개는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이제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1년간 최소 6개월 안에 시행령을 공포하시고 또 6개월간 이제 그 시행령에 맞는 작업을 하시겠다라는 의지라고 저는 보였고요. 또 정청래 박찬대 두 당대표 후보께서도 이 추석 전에 검찰 개혁을 공언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대표 후보 누가 된 당대표가 되셔도 검찰 개혁은 아마 완벽하게 수행하시리라 기대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 지금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후보자인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께서도 당연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본인이 이제 성품이 좀 온화하다 보니까 강경하게 말씀은 안 하시지만 검찰 개혁의 필요성과 의지는 저는 분명히 저도 느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석 전에 이 사법이 입법됨과 동시에 빠르게 검찰의 이 수사기관 또 공소기관 전문화로 나아갈 것이다라고 저는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 민주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건 이제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이고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검찰의 일정 부분 자업자득이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도 했고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의 가장 기본적인 그 방향성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태로 간다는 것에는 그렇죠.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속도를 내서 추석 전에 뭐라도 하겠다라는 얘기를 민주당 의원들 많은 분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고 계신데 그 추경을 이제 의결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이 있었잖아요. 추경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뭐 지금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 관련된 얘기였지만 지금 검찰 개혁 관련해서는 특활비 얘기가 여기 들어가요. 네, 맞습니다. 검찰 특활비를 다시 부활시켰다라는 이 언론들 보도가 여러분 많이 보셨을 텐데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일단 검찰 특활비 40억이 예산에 2차 추경안에 포함돼 있어서 저희가 의총 추인 받기 전에 김영민 의원과 민영배 의원 저 이렇게 3명 이상 또 추미애 의원님까지 검찰 특활비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법사위가 소집되고 최고위가 소집돼서 이 부대 의견에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특활비 사용을 금지하는 중단하는 부대 의견을 담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법사위 예결소위 위원장으로서 특활비 80억과 특경비 507억에 대해서 전액 삭감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예결특위 이 예산 소위까지 들어가서 개수조정 소위까지 들어가서 다 이 특활비 특경비 편성을 막았는데 좀 안타깝게도 지금 1차 추경 과정에서는 뭐 대선 전이기 때문에 1차 추경 과정에서 507억 이 특경비가 전액 다 원복이 됐어요. 근데 그때가 4월 말이었기 때문에 12개월 중에서 3분의 1이 지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그때도 의총에서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도 350억 정도 살리더라도 기간에 맞게 살려야지 그렇게 다 전액을 복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했고요. 또 이 검찰 특활비 복원 사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실 특활비 복원과 맞물려서 이 복원을 하는데 어떻게 저는 대통령과 검찰 특활비가 맞교환 대상이냐? 저희가 대통령실 특활비에 대해서 공세는 했지만 여러 가지 이 증빙을 하라는 공세는 했지만 저희가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 뭐 특별히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삼거나 전액 삭감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상겸 이후에 저희가 이 특활비 그리고 특활비 소명에 대한 제대로 된 이 증빙을 안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고조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삭감하긴 했어도 검찰과 이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성격도 다르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실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업무도 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실의 특활비는 존중할 수 있지만 검찰 특활비는 저는 도대체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수사 떡값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수사권을 지금 폐지하고 있는 마당에 검찰 특활비를 복원시켜주면 오히려 검찰에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이 될까봐 저는 좀 이제 민생에는 찬성하나 검찰 특활비에는 거부한 입장으로 아마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기권하신 걸로 보이고요. 기권표가 이번에 지금 11표가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기권이 많은 이유가 검찰 특활비에 대한 민주당 내에서의 이견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해석. 지금 우리 장경태 의원도 관련해서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지금 입장을 쭉 얘기해 주신 건데 이건 뭐 조국혁신당 의원들도 여기에 동참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동참은 아니고 아마 각자의 의견들이 있으실 테니까. 뭐 신장식 제가 조국혁신당의 생각을 모르겠어요. 신장식 의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또 강력하게 주장했던 바가 있고 그러자면
그럼 민주당 전반의 분위기는 뭡니까? 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특활비 개념하고 검찰 특활비하고 사실 이거 묶어야 되는 세트는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네. 그런데 왜 이런 결과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의총에서의 어떤 오갔던 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산안 예결위에서 이 2차 추경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 특활비가 들어온 것 같고요. 그 과정까지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일단 그 2차 추경안이 어느 정도 예결위안으로 확정되고 나서 의총에서 추인을 합니다. 근데 그 추인 과정에서 저희가 예산을 확인했더니 검찰 특활비가 있어서 예. 몇몇 이 의원님들이 반대 의견을 내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긴급 최고위가 다시 모이고 본회의가 다시 8시로 재조정되고 8시 40분까지 갔다가 또 10시 반까지 미뤄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예산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도 검찰 특활비를 왜 지금 이 40억이나 되는 돈을 보고시켰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자, 그 일각의 이제 보도로 나온 것만 저는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검찰 특활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뭐 마약 수사라든지 비밀 유지를 해야 되는 수사 과정에서 비용이 들 수도 있기 때문에 특활비가 필요할 수도 있다. 단 기존에 윤석열 정부 시절의 검찰은 이런 내용들에 대한 뭐 증빙이라든지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문제이므로 그게 증빙이 된다면 특활비라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라는 주장들을 하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 장경태 의원은 반대인가요? 그 의견은 반대고요. 예를 들면 지금 검찰의 예산 내역을 보시면 특활비 80억이 있고요. 특경비 507억이 있고요. 수사비가 따로 1267억 정도가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수사비가 이미 책정돼 있다. 그 수사비 1200억이나 엄청난 돈이죠. 1200억 중에 이 마약 수사 비용이 따로 또 별도 항목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 기억이 지금 한 90억 정도 되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특활비보다 더 큰 마약 수사 전담 비용이 있어요. 그리고 업무 추진비, 뭐 기본 경비 등의 뭐 다 더 따로 다른 예산도 있고요. 뭐 기본 경비라 하면 뭐 출장비나 뭐 업무용 택시비나 이런 거겠죠. 업무 추진비도 따로 있고요. 그래서 마약 수사와 관련된 돈을 사용할 거면 특경비도 있습니다. 실제로 특경비도 있고 또 심지어 수사비도 있고요. 그런데 마약 수사를 빌미로 전 특활비 운운하는 건 과거 검찰이 했던 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당은 그런 논리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약 수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얘기해버리면 과거에 저희가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거나 특경비를 전액 삭감했던 특활비를 삭감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그때 항상 검찰이 반박한 게 마약 수사 비용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런 논리였거든요. 그리고 그걸 저희가 그럼 깡그리 무시한 게 되는데 그런 얘기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증빙이 가능한 특활비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건 어떻게 보세요? 원래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특경비는 그러니까 저희가 최소한으로 요구했던 게 뭐냐면요. 이 특경비도 지출 증빙을 합니다. 누구에게 지급됐는지 또 이 지급된 분이 어떻게 지출했는지를 정도는 지출 증빙하고요. 뭐 물론 업무 추진비처럼 뭐 카드 내역, 사업자 등록번호까지 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증빙을 하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어디에 어떻게 썼다 정도만. 예, 그렇죠. 특활비는 이 지출 증빙까지도 안 해도 돼요. 근데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지급 증빙은 하거든요. 그래서 뭐 500만 원 줬다, 1000만 원 줬다, 뭐 부산지검 형사 일부에 줬다, 그러니까 이 남부지검 뭐 형사 2부에 줬다 뭐 이런 정도 누구에게 지급했는지는 정도는 해야 돼요. 근데 그 자체를 증빙을 아예 안 해요. 그러니까 내역도 안 하고 누구 수신처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특활비 증빙을 안 했다고 한 거고요. 저도 특활비를 뭐 중앙지검의 형사 일부가 어디에 지출했는지까지 증빙이 오가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느 수사팀이 받았는지 지급 증빙만 해라. 특활비는. 그리고 특경비는 뭐 영수증까지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출 내역서만이라도 제출해야 엑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저희가 영수증 첨부를 해라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런 걸 전무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해당 당시에 삭감할 수밖에 없었다. 네, 특경비를 저희가 이 증빙 요구를 했던 게 아주 높은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누구에게 줬는지만 알려달라. 어떻게 썼는지 모르죠 사실. 뭐 수사에 썼는지 솔직히 어떻게 썼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지금 그것은 뭐 실질적인 수사 떡값 아니었겠느냐 지금 말씀을 하신 거고 특활비 지급되는 날짜와 특경비도요 거의 2월, 10월, 12월에 그러니까 집중됩니다. 명절과 연말. 예. 지금 그 얘기를 뭐 여러 차례 주장하셨고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고 인지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저희 댓글창에도 검찰 개혁하고 수사권 폐지하려고 하는 마당에
무슨 수사 비용이냐 뭐 이런 표현을 맞습니다. 해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수사 기소를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그리고 수사도 지금 저희가 현재도 부패와 경제 수사만 할 수 있어요. 6대 중대범죄 중에서 그렇죠. 지금 예. 검찰청법 4조의 수사권은 부패와 경제만 할 수 있는데 그걸 지금 꼼수 시행령으로 한동훈이 해가지고 지금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했던 거죠. 뭐 등에다가 등이라는 엄청난 걸 네. 부가 있죠. 예. 그래서 어찌되면 지금 현재 이재명 정부에서의 검찰은 부패와 경제에 대해서만 사실 수사권이 있는 거고 원래 그 당시 검찰개혁도 부패와 경제도 4개월 정도의 수사권을 부여하고 폐지 수순으로 가는 게 합의 사항이긴 했습니다만 어찌되었건 부패와 경제 정도 한다면 모를까 지금 마약 수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수사권이 없는데 자,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당내 이견은 분명히 이제 노출이 된 거고요. 이 검찰 특활비에 관련해서는 적어도 그리고 뭐 민생 관련된 추경 여기에 이견이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저도 전혀 없었습니다. 네.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견이 노출됐다라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의 방향은 함께 간다라는 것이고 그 속도도 추석 전 무언가 얼개까지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속도. 이건 모두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